네, 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이제 1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죄수론까지, 그래서 범죄 이론에 이어서 죄수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하고 이제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형벌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형법총론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법총론은 크게 범죄와 형벌의 이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범죄 이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형벌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형벌이 어떤 것이 있다, 또 형벌의 그 선고와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벌에 관한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더 그래서 형벌에 관한 부분을 형법에서 좀 많이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형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형사 정책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형벌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정책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벌인데,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범죄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는 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법은 요건과 효과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법에서는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라면 그 법률 효과는 형벌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형법에서는 많은 분들이 범죄가 바로 형벌과 이렇게 거의 등가 관계에 있다, 범죄를 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또 형벌만을 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반드시 같은 등가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범죄 현상과 형벌 현상은 좀 별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범죄와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이제 형벌 사회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형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선 이제 법적으로 형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건에 따라서 선고하고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의 41조에 의하면 이 형벌은 그 법익에 따라서, 박탈하는 법익이죠. 법익에 따라서 이제 4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고, 각각의 이제 4가지 종류로 하는 것은 이제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또 형벌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전체로 하면 이제 9가지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의미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형태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법 총론의 서두에서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이미 본 바가 있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되고, 형법 총론에서 형벌은 이 9가지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이제 보완 처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형벌과는 별개로 형사 제재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완 처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형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완 처분도 형사 제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형사 제재에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형벌에는 다시 형법이 규정하는 9가지 종류의 형벌이 있다. 이것은 더 확대되거나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형벌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첫 번째 생명형에는 이제 이것은 사형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인데, 사형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형법은 이제 교수형의 형태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군형법에서 이제 총살형을 일부 인정합니다만은, 그래서 교수형의 형태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규정이 좀 많은 편에 속하지요. 그래서 일반 형법에는 사실 사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형법에 사형 규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합하면 모두 16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형 규정이 많은 것이죠. 그 중에 또 절대적 사형 규정, 그러니까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무려 15개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 사형을 규정하는 이 범죄 조항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그 사형 형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지금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거의 15년이 넘게 이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이나 이런 앰네스티 같은 데서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사형 폐지를 주장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사형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위헌이고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또 한편에서는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남아 있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사형이 합헌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폐지론과 존치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형사정책이나 이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여전히 이 사형 존치론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주 중범죄, 뭐 살인이라든가 유괴라든가 이런 중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고 또 국민 일반의 법감정, 특히 이제 피해자들의 이런 법감정에 의할 때 사형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아직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폐지론의 입장은 역시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부터 이제 국가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이 국가에게 자신들의 어떤 그 권리를 양도합니다만은 그 중에 생명권까지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또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도 정확하지가 않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형벌의 종류는 자유형이죠.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이것이 이제 자유형의 내용이 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징역이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고 그 외에도 이제 금고와 구류 이런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은 이제 교도소 안에 구금을 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이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징역에는 이제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있지요. 그래서 무기징역형은 이제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함이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고 유기징역은 한계가 있는데 1개월 이상에서 30년 이하다. 종전에 이제 2010년에 형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이 이제 30년까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제 50년까지도 유기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기징역형이 너무 과하다,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비판이 2010년 그 개정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30년이 넘는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형벌의 종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긴 장기의 유기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 비판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2010년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범죄들이 생겨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상당한 지지를 받으면서 유기징역의 기간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 이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한 형벌, 엄격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범죄가 그만큼 줄어드느냐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중한 형벌이 범죄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강한 형벌, 엄격한 형벌의 효과가 점점 떨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형벌 감수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이 센 형벌을 부과했을 때하고 점점 이것이 반복됨에 따라서 형벌의 어떤 위화 효과, 충격 효과 이런 것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간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효과가 오히려 없어지고 또
오히려 반대로 형벌이 강하게 되면 뭐랄까요, 그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법익에 대한 법익의 박탈에 대한 이런 그 느끼는 정도, 이 감수성의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의 강도도 강해지는 이런 그 역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의, 엄벌주의 이런 것이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이제 이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은 일단 형법이 30년까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개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형 중에는 금고형과 구류형이 있죠. 그래서 금고형은 이른바 이제 정치범과 같은 이 비파렴치범에 대한 형벌이고, 이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단기간 동안, 그러니까 1개월 미만 동안에 구금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역시 강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징역형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 노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너무나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그 말하자면 지루하기 때문에 노역을 스스로 이제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역형과 금고형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고형이나 구류형을 아예 폐지하고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그냥 단일화하자. 굳이 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구류형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단기간 동안의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그 구금이라고, 이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용자를 개선시키는 이런 것이 하나의 목적인데, 그런 개선 효과는 없이 오히려 그 구금에 따른 어떤 그 낙인 효과, 말하자면 전과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 효과, 이런 그 부작용만 초래한다. 그래서 구류형을 포함해서 단기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미만의 자유형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유형들을 가급적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벌의 종류는 재산형이죠. 이건 말하자면 이제 벌금인데,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벌은 자유형입니다만 실제로 가장 많이 부과되는 형벌은 재산형, 그 중에서 이제 벌금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벌금과 과료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은 이제 5만 원 이상의 5만 원 이상의 액수를 부과하는 경우가 이제 벌금이 되겠고요. 물론 감경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도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일단 규정은 5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이제 벌금이 되겠고요.